문제집은 10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세 이제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인데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되죠. 최근에 두 문제가 33, 34 나왔는데 제가 35회 때 재산세 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원래 재산세는 예전에는 33, 34 이전에는 세 문제씩 나오다가 33, 34만 두 문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자, 어떤 것들을 테마로 또 출제되어 왔고 공부해 왔냐 그러면 의미 특징을 가볍게 보시고 재산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는 29회 시험 때 출제가 되고 토지 이용 구분 묻는 문제가 그때 이제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29회 시험 이후에 부담이 됐는지 어떤 간에 토지용 구분이 안 나오고 있는데 틈틈이 나오던 건데요. 간접적으로는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용 문제, 재산세 문제 풀어낼 수 있고 또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를 때 토지 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제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중요하다. 자, 말씀을 드리고 토지용 구분이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세율 과세 비중과 세율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는 제가 35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가능성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이 시험 문제 거의 매년요. 건너뛰는 해도 있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나왔고 과세 표준은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출제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또 역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되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 납세 절차는 작년에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물납까지 포함해서요. 올해도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무조건 나오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는 독립화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고 그래서 재산세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누가 납세문제가 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은 우리가 이제 요약집을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문제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면서 드립니다. 자, 우리 재산세 특징 및 과세 대상인데 자,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세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 특징 및 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죠.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럴 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그죠? 근데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에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그 건축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여러분, 요게
자, 재작년에 신설이 되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인데, 자,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요.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이 몇 프로? 50% 이상이다. 50%만 돼도, 무허가 면적이 50%만 돼도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뭐로요?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원래 토지형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부속 토지는. 그래서 요거 하여튼 주거용 건축물인데 무허가 면적이 몇 프로? 50% 이상이다. 그러면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를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50% 이상 무허가 면적, 자 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포인트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등재 현황과 자 우리가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상 공부상 현황과 과세 기준일 유효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현황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보세요.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허가로 사용한다거나 사용이 일시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 무엇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이럴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근데 바꾸면 시험에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꿔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답은 3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상업지역에 빈 땅이 있어요. 나대지 상태의 땅이 있는데 나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무조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대지 상업지역의 비싼 땅 거기다가 빈 땅에다가 5월달에 상추모를 사다가 쌈 싸먹는 상추모를 사다가 심어놓고 그다음에 틈틈이 와서 물을 잘 주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는 여기 상추가 잘 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농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공부상 등재난과 달용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예외 꼭 알아둡니다. 원칙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이런 예외 있다는 거. 그래서 2번과 3번 지문은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는데 몇 년 새에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제 안 된 거라 꼭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입니다.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재산세 예상이 드는 건축물에는 자, 주거용 건축물,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 재산세 예상이 드는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 제외하고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이거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에서 뭘 판단할 때 얘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고의소 부과되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하나의 구역이 된 주택으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곡을 하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는데 바꾸면 1구의 주택을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다가구 주택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 다가구 주택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을 본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 여러분들 별표시합니다. 아직 출제 안 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예전에 19회 시험 때 옛날에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 다시 제가 적어드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항공기 대상이죠? 네. 그 다음에 시가 수준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요. 여러분, 선박이면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그냥 선박은 다 대상이 됩니다.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고급 주택, 주택이면 고급 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다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자,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은요. 건축물이면 호프집에 사용하던 카지노에 사용하던 건축물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과수원이요. 대상입니까? 네, 토지면은 이게 농지든 농지가 아닌 토지든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프용권? 아닙니다.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계장비? 아닙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 이런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냐면 얘네들은 자 보세요. 얘네들은 골프용권, 그다음 차량, 자 기계장비, 광어권, 어업권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에서 대상이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재산세 대상은 아닌 것들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이죠. 회원권이라든가 차량 계장비,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세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 아니고요.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장. 자,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드는 이 건축물에는 재산세 대상이 드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있죠. 골프 연습장 같은 자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 이런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무허가건축물 포함합니까? 네, 무허가건축물도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무허가건축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포함해서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허가건축물 포함이고요. 무건축물도 대상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의 범위 자 주의하시고 그래서 골프연습장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한 대여섯 개를 골라놨는데 지금 6개죠. 대여섯 개를 골라놨더니 보기에는 4개밖에씩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었는데 이 문제는 자,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옳게 묶여져 있는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 1번 지문 보니까 기억, 디귿, 그다음에 미을, 그다음에 미음 다 대상이 되는 것만 묶여져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 모두 골라라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옳게 묶여져 있는 거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두 고르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이게 뭡니까?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겸용주택이요.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1동 건물,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들어본다. 여러분,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우리 암기 어떻게 했냐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맞잖아요. 1동 건물 주거면적이 크다고 전부터가 아니고 주거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이요. 독립화에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독립화에 구기되어 있으면 한 개 동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자 한 개 층 전체가 만약에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상가 이렇게 보면 상가 한 개 층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지 않고 또 너무 단위가 크니까 이렇게 101호, 102호 나눠가지고 우리가 구분 등기해서 분양하잖아요. 그럴 때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101호, 102호 각각 독립하게 구비돼 있을 때
자, 1구 건물 102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거와 주거용도로 사용된다. 뭐 주거용 상면 요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제3세에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면적이고 이랬을 때 주거 면적이고 그러면 얘를 주거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세금 확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과세표준과 세율도 상가와 주택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 과세표준과 세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건데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이건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은. 그래서 주거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 면적은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가지고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 토지로. 그 다음에 40%는 이거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리고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은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하여 구입이 돼 있으면 근데 한 개층을 예를 들어서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101호, 102호 구분 등기돼서 각각 이렇게 뭐 각각 따로따로 분양했다 그러면 101호 사용하는 애가 101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되는데 각각 1구 건물이 되는데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각각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이 돼 있으면 102호 사용하는 애가 만약에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만약에 50%는 이게 이제 상가 면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102호는 대체 주택이냐 상가냐인데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얘 뭐라고요? 주택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죠? 예. 자, 겸용주택. 그러면 1구 건물은 자, 주거용 대 사용된다. 주거용 상면적이 자, 100분의 60입니다.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이다. 60%다. 그러면 5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다? 주택으로 봅니다. 어떤 수강생은 50%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니까 60%니까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우리 지방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배까지. 지방세는 취득세에서도 고급 확장이나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받잖아요. 지방세는. 그래서 다 옳죠, 여러분들? 옳은 거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5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1동 건물 우리 암기 어떻게 썼냐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는데 예규에서 재산세 1동 건물과 똑같이 갑니다. 만약에 이런 겸용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 세율이 정도될 수 있고 상가로 보면 4% 취득세 세율이 정도되기 때문에 이런 걸 취득했을 때 어떻게 취득세를 세율을 정할 것이냐 그럴 때 자, 취득세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쿵쿵 따 버전으로 요거 아이고 제가 그걸 요 PPT를 쿵쿵 따 자,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이거 꿍이라고 썼네. 아, 잘못 썼네. PPT를 제가 준비할 걸. 진짜 그 우리 맨날 했었잖아요. PPT로 이거 제가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요. 자, 요거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갔죠? 1동 건물 내용이 같이 갔습니다.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주거분만 주택이었죠. 그래서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쿵쿵따리. 자, 쿵쿵따부터 시작.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비례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거면적 크다고 전부주택 그럼 틀리고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고가주택이 아닐 때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이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된다. 자, 고가주택이 아닐 때 겸용주택 비과세 과세면적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이고 근데 이게 겸용주택이 양도세에서 1세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면적과 주거 이해면적을 분리해서 과세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었고 근데 재산세에서는 일동 건물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주거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부 주택 아니고 주거분만 주택이고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요? 재산세 일구 건물은 자 주거용 상면적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자 50% 이상이면 자 50%만 돼도 50% 이상이면 얘는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고 얘는 주택으로 보고요. 일구 건물. 자, 그 얘기죠, 여러분들.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일구 건물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요거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까 그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저 현황부가 원칙의 예외로서 공부상 등전함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뭐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 등전함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또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몇 프로? 50% 이상일 때 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를 뭐로? 종합합산상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규정 내용이랑. 그다음에 과세 대상 우리가 살펴봤고 겸용주택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은 요거는 이제 별표시 2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얘기냐?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우리 토지용 구분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토지분 재산세 부과될 때 그 바탕에는 토지공개념적 요소가 있죠.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계법에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만 한다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생산 관련 토지, 유통상업적 목적 토지, 나대지 잡종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애들. 나대지 잡종지나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 이런 토지용 모습도 있고 또 사치성재산의 토지용 모습도 있는데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또 골프장용 토지 같은 토지 이런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 모든 토지를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잖아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농지, 목장, 임야인데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들이 시골에도 임야를 갖고 있다 개인이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기서 제가 임야 꼭 표시한 요 임야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적인 일정한 임야들은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하고 또 공장요 얘도 사회적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생산 관련돼 있죠. 자, 근데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육 떠올리시고 자, 또 농지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이걸 떠올리고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종의 토지를 과세한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속한 토지는 별도로 모아서요. 자,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같은 이용끼리. 예. 자, 별도는 별도끼리 상가 토지.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갑이 소유한다. 소유자별로 A 상가, B 상가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리고?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나대지나 잡종지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 같은 이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이제 과세하는데 종합 합산 대상 토지예요. 여러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만 종합 합산이 아니라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해서 튕겨져 나가면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나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뿐만 아니라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은 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성재산 토지로서 고율분리상 토지로 분리 과세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얘네들은 토지용어 수비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세를 정하는데 자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 이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고율 분리상 토지에서 고율은 어떤 게 고율이냐 몇 프로 고율이냐 그러면 4% 고율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그래서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이 고율분리상 토지 4%, 고불합산 골프장 토지가 4%로 표준세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007%가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다고 그랬습니다.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 별도합산보다는 종합합산, 종합합산보다는 일반적으로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토지용을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하고 저율분리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토지용 구분은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약집을 통해서 요거는 좀 우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을 통해서 요거는 좀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에서 우리 토지 이용 구분은 다른 거는 우리가 토지 구분은 요약집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재산세 우리 토지 구분이요. 요거 요약집 우리 요약집 65페이지죠. 요거 한번 복습 한번 쭉 하고 요거는 그리고 보겠습니다. 재산세 이상이 되는 토지 구분 별표시 2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토지를 이렇게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하고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과세하고 분리상 토지는 이렇게 007빵24 비례세율로 개별 토지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당연히 시군관할 구역내 토지를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3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 구분요 봅니다. 토지 구분할 때 여러분 보시면 분리대상 토지는 자 보세요.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우리가 토지 구분을 자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눴고 그죠?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저율분리상 토지는 007% 저율분리상 토지하고 그 다음에 빵 2% 저율분리상 토지도 나눠지고 고율은 몇 프로예요? 4% 고율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 007% 저율분리상 토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007%. 빵 2%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과세기준련제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법령이 뭐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찍었어요. 이 정도. 자, 그래서 빵이 프로요. 다시 빵이 프로 절비상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빵이 프로고. 4%는 사실성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정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쌉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사실성산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사실성산 토지는 4%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을 분리상토지는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007빵 게임으로 007빵 의학 이거죠. 007빵이 쏘니까 싸보다 죽는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다 같이 시작. 007빵이 사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4%는 사성산 토지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분리상토지 표준세를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사 비례세율입니다. 공부하는 순서는 그래서 우리가 007%부터 농지, 목장, 임야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분리대상 토지요.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분리대상 토지요. 먼저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부터 보는데 우리 재산세에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 손 3개 지목이고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로 나눠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유학집에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봐요. 면적 제한 없고 위치만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군 운면적은 깡촌이라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든 공장이든 목장이든. 그래서 개인 소유장 농지가 군 운면적이 있고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군 운면적 있을 곳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분리. 군 운면적은 깡촌이니까 뭐가 돼요? 분리. 자, 그래서 군 운면적이 있고 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요. 도시지역,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은 있을 곳에 있죠? 분리. 자, 여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으니까 농지 뭐가 되고 분리. 근데 여기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농지가 상업지역 빌딩 숲 사이에 서울 강남구역 3동 상업지역 뒤에 땅값 비싼 곳에서 빌딩 숲 사이에 사람들 셀러리맨들 아침에 우르르 출근하는데 거기서 삽 들고 농사 짓고 있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되고 종합. 자, 이렇게 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거.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그죠? 원칙은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요.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종농, 매사, 농이요. 종농, 매사, 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리칸 착한 법인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음성꽃동네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한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산농만 분리과세하고 법인 단체 소유농. 나머지 일반적인 법이나 단체 소유하는 농지는 다 뭡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여기 보세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면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이면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가공하는 게 주업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목장을 봅니다. 목장은 토지 연구 문제 풀 때, 자, 얘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치 면적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소유 농지와 똑같고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다. 목장 그러면 드넓은 땅에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차에 싣고 와가지고 리본 달아놔서 이렇게 타해놓고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여기는 새끼 돼지 베이브 녹장 저 끝까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자, 목장이 보세요. 군 읍면적 깡촌 있어야 할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근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곳이 종합합산입니다. 또 시지역에 보세요. 시지역에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추가면 종합이고. 여기 주의하셔야죠.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자, 농지하고 똑같아요.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적은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볼곳 종합합산이고. 여기 또 주의하셔야죠.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종합이요. 그래서 목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다? 종합.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곳이 뭐가 되고? 종합.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보고? 분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셨죠? 토종 구분. 자, 그래서 위치면적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목장은 농지하고 달리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법인 소유하든 자, 위치 면적 따지는 거고. 임야를 봅니다. 임야는 여러분요. 임야는 보세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다 종합합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일반 임야는 다 그냥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다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또 그 다음에 종중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소유 임야. 그 다음에 공익목적 임야,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인데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무슨 법에 의한 임야는 딴 거 없어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 빼놓고는 종중소유 임야와 함께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는 법에 의한 무슨 법률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임야나 또 어디 안에 있는 임야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임야들은 다 그냥 자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다. 자 어디 지구 내 구역 내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분리과세합니다. 법률에 의한 임야. 그래서 쭉 열거돼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대충 눈에 익혀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에 의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법률에 의한 이런 임야.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법률에 의한이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안에 지정문화유산 안에 임야 무슨 법률에 의한 이런 임야들 다 이런 것들 보호구역 안에 소년기념물 안에 이런 임야들 분리과세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지구내 무슨 어디 안에 있는 법률에 의한 임야는 기본적으로 다보다 분리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은 특별조치법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 어디 지구 내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 법률에 의한 임야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임야로서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법률에 의한 이런 임야들 다 분리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법률에 의한 어디 지구 내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 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이런 거. 법률에 의한 이런 임야들 지구 구역 내 이런 임야들은 다 분리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종중소 임야와 함께 법률에 의한 임야 기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단서는 참고해요. 이건 출제자가 오답시 피하지 않기 위해서 달아놓는 단서고 이 단서 없으면 이제 오답시 복숭답대가 막 그랬었는데 단서는 출제자가 신경 쓰는 거고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받고 공장용지 봅니다.
자, 공장역 007% 농지 목장이면 다 받고 이제 02%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치 면적.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얘도 기준 면적 이내냐 따집니다.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으면 공장도 드넓은 광활한 땅에다가 공장은 일부만 하면서 이게 공장이니까 저 광활한 땅은 다 공장 용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자, 공장이 보세요. 구는 면적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근데 공장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총합. 공장이 여기부터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도시 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공장 지라는 곳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종합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여기를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공장이 보세요.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 협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이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별 표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장용 건축물 협속 토지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 봐서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원래 별도잖아요. 별도 합산 토지로. 근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과세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위치 면적 따라서 공장. 특히 요거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 봐서 기준 면적 이내 되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자, 공장용처럼 빵이프로에도 조율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또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을 빵이프로 조율분리과세합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이프로 조율분리. 이렇게 해서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07 빵이사 4% 고율분리상 토지입니다. 우리 고율분리상 토지는 4% 고율분리상 토지는 어떤 거예요? 사실상산 토지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골프장, 고율학생 토지는 4% 고율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딱 정리 쭉 할 때 이거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대표적이죠.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 얘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요? 면적만 따집니다. 얘는 위치는 안 봐요. 왜냐면 얘는 시골이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건축물은. 그래서 면적만 따져서 자, 기준 면적 이내이다. 자, 봅니다. 얘가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이면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볼 거 없습니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을 곱한다. 이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이 기본세에 보면 표에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은 3배, 3배, 3배고 자, 공업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4배. 자,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면적에다가 요거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을 곱한 기준 면적 이내인 별도 초과 면적은 종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누가 모의고사가 보면 꼭 한 번씩 출제하는 건데 이거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요. 상업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에 있고 용도적에 따른 종비율은 3배입니다. 이 상가의 바닥 면적 건축물을 깔고 있는 그 상가의 바닥 면적은 이게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그리고 단 거예요, 여러분들. 200제곱미터고 전체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다. 자,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러분? 별도 합산 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예? 자,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 면적,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종비를 곱해서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러분? 예. 자, 종합합산 면적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종합인데, 자, 전체 1000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1000에서 600 빼니까 얼마? 4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로서 종합이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 주택이. 그러면 이게가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이걸 뭐로 과세한다고?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다만 참고적으로 빈집이요. 빈집이 철거된 경우, 빈집은 철거된 날로부터 몇 년까지? 3년까지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시골 같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시골 주택이요, 읍면적에 있는 시골 주택 같은 거 사람들이 자 거기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막 방치되면서 공가 폐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빈집이 철거됐을 때는 철거된 날부터 몇 년까지? 참고적으로 3년까지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건데요. 자, 강조드린 거. 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속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 원래 뭐예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고 기본세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보면,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 그래서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이지. 실내에서 곤란하고,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 코스 연습장, 주행 연습장 이런 거 빈 땅 필요하고,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고, 운수회사의 차고지, 버스, 택시 세워두려면 빈 땅이어야죠. 네. 공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묘지용 토지.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묘지용 토지는 공원묘지요. 이거 묘수고 빈 땅에다 묘수고 관리해주고 돈 받잖아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고일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스키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빈 땅 필요한 거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자갈 성,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정용 토지, 포크레인, 불도저 같은 거 이런 것들 실내에다가 저 5층인데요. 저 불도저 빨리 갖고 오세요. 정비해서 줄게요. 자, 다 고쳤으니까 갖고 가세요. 불도저, 포크레인 말이 안 되잖아요. 빈 땅에 해야죠. 건설기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견인된 자동차 보관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종묘, 종자, 시험장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장용 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자동차 시험 성능 검사용 토지,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 이런 것들과 함께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자, 어떤 것들이냐?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예.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 다음에 공장용과 주거 건축물 이외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 편액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소각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입니다. 소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죠.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 미달하는 저가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입니다. 저가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그런 것들. 녹놓고 있는 분들,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대지 빈 땅, 상업지역에 빈 땅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상가토지보다 종합합산대상토지, 나대지의 종합합산대상토지 세금 부담이 무겁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상가토지로 보유하지 않고 나대지로 보유하면 이게 나대지다 그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비사업용 토지 일반 토지보다 10% 세율이 더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머리를 씁니다. 만약에 저런 규정이, 제한 규정이 없으면 여기다가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이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땅값은 예를 들어서 그 부속 토지 가격은 이 저거 건축물 부속 토지 가격은 만약에 시가 표준액은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제한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상업지역에 빈 땅값 비싼 곳에다가 허름하게 가건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사업자 등록 낸 다음에 이게 상가니까 이거 상가 토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하는지 따져봅니다. 10억에 2%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지금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2%보다 작죠?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 보세요. 만약에 요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가 만약에 3,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요 바닥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은 요거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전체 3,000에서 바닥 면적 3,000에서 바닥 면적을 200을 뺀 얼마예요? 2,800제곱미터가 요게 이제 종합합산 면적이 됩니다. 요건 종합합산 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이번엔 3,000이라고 할게요. 3,000제곱미터예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이 2%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 면적은 종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상업지역에 있다.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한 2, 3은 600제곱미터는 별도. 그 다음에 3,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2,4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인가 종합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에 이렇게 2%에도 미달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은 다 공부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다 배운 것들 쭉 읽어보면 농지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농지요. 자, 경작하지 않는 농지 종합이죠. 법 및 단체의 수농지는 원칙 종합이죠. 종농 매사농 제외하고서는 개인 소유 장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적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농지 종합. 목장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면적 이내면 풀린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목장. 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추가한 목장 볼급 종합합산이고. 임야는 개인 법이 소유 일반 임야는 종합이에요. 예외적으로 종중소임야라든가 공익목적 법률에 의한 임야가 분리과세하고. 공장은 원칙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풀리지만 공장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급 종합합산이고. 예? 그죠? 공장은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이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봐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얘는 면적만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기준면적을 초과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종합. 토지가액의 2% 미달하는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되고 종합. 그 다음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일 때 얘 주택을 보지 않고 부속 토지나 아까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일 때 주택을 보지 않고 이거 원래 고향이 종합합산대상이네 나대지 잡종지 이런 애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번 시간에 지금 토지용 구분 쭉 한번 제가 훑어드렸고, 그럼 바로 우리 문제집으로 가셔가지고 문제 한번 조금만 풀고, 푼데까지 풀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지용 구분까지가 오늘 학습 목표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 좀 푸는 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목 운동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토지용 구분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나중에 또 종합 부동산세 할 때 또 보면 알지. 그때 또 물어보면 대상이 됩니까 아닌가 물어보면 분리의 별도의 종합이에요. 그러면 막 이러고 또 오늘 잘하셔가지고 이제 토지용 구분 확실하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토지용 구분 이론을 이렇게 훑어주는 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했을 시간 없어요. 동영이나 이제 막판 총종이 특강할 때도 그냥 거기 기입하기만 돼 있어요. 이게 종합인지 분리인지 기입만 하게 돼 있지 이게 왜 종합인지 분리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오늘 봅니다. 자,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요거 마저 토지용 구분까지 좀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분리상 토지 아닌 거.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예요? 아니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전하면 다 뭐가 돼? 종합. 자, 분리해서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전하면 다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 뭡니까? 분리, 종농 매산농, 법 및 단체 소유 농지지만 종농 매산농 분리.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협박 소정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목장은 토지용 제필 때 뭘 봐요? 위치 면적이요.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있을 곳에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는 뭐가 됩니까?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자,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공장 용지처럼 0.2% 분리죠? 0.2% 분리. 분리과세를 상당하는 토지 분리. 회원제, 골프장 고오락시장 토지는 뭡니까? 고율 분리. 자, 그래서 1번 답은 하여튼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자, 종합입니다. 1번 정답.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은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빵이 4 비례세율 외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쭉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염전이요. 염전은 뭡니까? 공장, 염전, 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은 뭐예요? 0.2% 절분상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면 얘네들은 농지, 목장, 임야. 다 뭡니까? 007% 절분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음 중 분리상 토지 표준세율이 다르는 거. 그래서 007% 깔아놓고 0.2% 고르라는 이런 식으로. 자, 4%는 살성산 토지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염전은 0.2% 절분이잖아요. 염전 0.2%. 나머지는 다 007% 절분상 토지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인 공장 용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공장은 토지 용지에 풀 때 뭘 봅니까?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군 지역의 공장, 군 지역이면 군 읍면적, 깡촌, 있을 곳에 있죠? 뭐든 다 있어도 되고 기준 면적 이내예요. 기준 면적 이내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얘 뭡니까?
분리 공장이 있을 거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지. 자, 빵에 풀어.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여러분 공장이 시지역, 자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래요. 자,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뭡니까? 분리, 빵에 풀어 분리. 맞네요? 네, 옳은 거. 2번 정답. 3번 시지역의 산업단지에 존재합니다. 공장이. 그럼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을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곳 종합이고. 광역시의 상업지역 내, 자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이럴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되는 거 별 표시해놓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존재합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는데 기준면적을 초과했습니다.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 돼 있어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에요. 자,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소정 구분하는지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따라서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옳은 것,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옳은 거랍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의 속, 얘 뭐예요? 고율분리, 살성산이잖아요. 고율분리.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 토지. 이거 뭡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 토지. 허가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 무허가 건축물의 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를 봐서 뭐가 됩니까? 종합.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도시지역 목장, 도시지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네요. 기준면적을 초과했어요. 볼 거 없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든 뭐가 됩니까? 종합. 자, 그 다음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이요. 빈집은 아닌데 부속 토지로서 법령에 정한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자, 철거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은 나대지 상태지만 뭐로 가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철거 멸실됐어요. 주택이나 건축물이 나대지 상태면 원래 종합이어야 되는데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빈집 같은 것은 3년간 이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 합산 과세하지 않고 뭐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 부속 토지. 정답이죠? 별도. 이거. 고구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살성산 토지니까 뭐고? 고율분리고.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 좀 토지용 구분에 대한 거 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봅니다. 이런 문제도 자 보세요.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누진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고르래요. 자, 보면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웠냐면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잖아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종루,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거예요. 누진세율 대상 토지. 예? 자, 다 같이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웠다? 시작.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또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 종루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군 지역의 실제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과세원. 여러분 농지 전답과서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군 읍면 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개인 소유 종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자, 분리상 토지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있어요? 분비 007%. 농지는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 농지는 007% 비례 쓰릅니다. 분비. 그 다음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보니까 뭐가 돼?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가 뭐예요?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02, 05, 3단계 초과세율. 자, 얘 정답이죠? 누진세율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종루.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읽어보면 다 분비, 비례세율이고. 2번이 종로, 누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종류별로 고르라는 문제. 누진세율 대상 토지 고르라. 그러면 종류별로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를 가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한 것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입니다. 지금 다 문제가 지금 다 중요한 것들인데 토지용 구분은 이것도 한번 특별히 더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옳게 묶은 걸 고르랍니다. 종합합산이고 옳게 묶은 거.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소속 토지로서 법정 기준 면적 초과.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자, 그래서 얘 골라야죠.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의 소속 토지. 자,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인 거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종합.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토지 시가순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됩니까? 저 아까 했는데 저걸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2% 미달할 때 이 저걸 건축물 바닥 면적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저기서 했었지. 그래서 요거 자 뭡니까 여러분? 요거 종합. 자, 저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은 별도입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지. 공장 용지 중 주거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 토지. 자, 공장 얘 어디 있어요 지금? 위치 면적을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자,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주거 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거기 그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얘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공장이. 자, 그래서 얘 별도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역과 니은번만 종합합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는 자 보세요. 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기준 현재 소유한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문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부속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고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2억이고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120억이에요. 도시지역 내 상업적인 소재고.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나고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나왔다. 그러면 따져봐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하는지를 따져봐요. 120억에 2%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자, 그럼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2억인데 부속 토지 시가순액 2%는 2억 4천이니까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 2%보다 더 작죠? 이럴 때는 자, 고액이라는 거. 그럼 보세요. 건축물의 가액이 1번 질문.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2% 미만에 해당하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가 종합합산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이 저걸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3,000에서 여기 3,000 여기서 3,000에서 여기 3,000에서 자,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 어디다 얼마? 2,800제곱미터. 2,800제곱미터가 아까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2,800제곱미터가.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2,800제곱미터가 종합입니다. 그래서 3,000 전체가 아니고 2,800제곱미터가.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지역별 중분을 곱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지역물을 곱해서 하는 것은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보다 클 때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지역물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 600은 별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도 시가총액보다 2%보다 클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선 작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자, 요거는 5번을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200제곱미터고 자,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3,000에서 200평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2,8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번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몇몇 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잘 모르겠다는 눈빛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이해하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두 문제 풀고 마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29회 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랬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안에이며 여러분 임야는요 딴 거 없어요. 개인 소유나 일반 법인 소유 임야, 일반 임야만 종합이고 이렇게 법률에 의한 임야 나왔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 자, 법률에 의한 임야는 뭐라고요? 분리. 007% 분리입니다.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이거 뭡니까? 공장 용지처럼 공장, 염전, 터미널 거기 빵이 프로 저율분리가세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와 함께 아까 요약집에 보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빵이 프로 분리. 퍼블릭한 냄새가 나잖아요. 분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소속. 무건축물의 소속토니까 뭐가 돼? 무건축물의 소속토니 종합이죠.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맞췄어야 됩니다. 29회 때. 3번 정답. 4번 자연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주관에 임야는 무슨 법률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임야는 뭡니까? 예? 분리. 개발장구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임야는 자우지가 무슨 법률에 의한 지구 내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법률에 의한 임야는 뭡니까? 분리. 자. 근데 29회 시험 때 5번도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5번에 이 단서 조건이 없었는데 단서는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원래 29회 수정인데 단서는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원래 단서가 없었어요. 단서가 없어가지고 3번뿐만 아니라 5번도 복수정답 됐었어요. 자, 근데 단서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단서 안 달아가지고 복수정답 나온 이후 토지용 구분을 지금 출제 안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단서 없어가지고 하여튼 무건축물의 속도의 종합이고 답은 3번. 저한테 배운 분들은 우리가 3번 딱 고르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볼 필요도 없이. 법률에 의한이면 자 이렇게 법률에 의한이면 분리가 왔어요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요 9번 문제가 이제 이때 옛날에 25회 시험 때 옛날에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상 구분, 종합, 별도, 분리 대상이 같은 것으로 토지용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걸 고르려 합니다.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 뭡니까 여러분? 분리. 체육시설의 설치공이라는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고율 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용이 보존되는 임야. 이거 뭡니까? 아니지.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 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스키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와 함께 아까 요약집에 보면 거기 같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와 함께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예?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과세기준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얘네들 뭡니까? 빵 2% 분리. 빵 2% 분리. 도로교통법에 등록된 자동차 제가 맨날 25회 시험 전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뗄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동차 운전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이런 것들, 골프장, 스키장 내 원형에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은 뭐합니까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하는 공지 상태지만 빈 땅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예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예? 그래서 토지용이 같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디귿 같습니다. 기억하고 디귿 없죠? 기억하고 디귿이 같고, 그리고 니은하고 니을이 같습니다. 자, 기억하고 디귿 없고 니은하고 니을이 있죠? 3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푸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중 구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잘 하시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을 받고, 자, 여러분, 폭우와 폭염의 날씨가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요즘입니다, 정말. 그래도 결국 시간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힘겨웠던 순간들이 훗날에는 자랑스러운 여러분 전설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험만 끝나더라도 여러분 시험 끝나고 올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야 진짜 여름에 엄청 더웠었는데 공부하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하면서 전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서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다음 우리 2주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